1960년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 차루탄 눈에 박힌 김주열이 떠올랐습니다. 3월 15일 역사에 남을 부정선거를 지켜본 국민들은 급기야 사람을 죽여 바다에 던져버린 정권에 대한 분노로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것은 대학가였습니다. 4월 4일 전북대에서 시위가 있었지만 서울의 대학생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고등학생들이 거리에 뛰어나와 형님들 비겁하십니다 부르짖고 있던 판이었죠. 그 기묘한 침묵을 깬 것이 4월 18일 고대생들의 시위였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연합 시위가 4월 21일로 암암리에 합의돼 있었는데 이 성미급한 고대가 먼저 치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위를 마치고 돌아오던 고대생들을 깡패들이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분노의 방아쇠가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19일이 우리 헌법과 역사에 길이 남을 날로 정해지게 됐다는 거죠. 1960년 4월 19일 화요일 서울 중심가는 각지에서 몰려나온 대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시위대에 뒤덮입니다. 바로 전날 고대생 시위에서 뿌려진 유인물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기성세대는 자성하라. 마산 사건의 책임자를 즉시 처단하라. 우리는 행동성이 없는 지식인을 배격한다. 경찰의 학원 출입을 엄금하라. 오늘의 평화 시위를 방해치 말라. 즉 이승만 물러가란 얘기나 정권 퇴진 얘기는 이런 방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4월 19일 마침내 우리나라 대한나라 독립을 위해 일생을 한결같이 몸바쳐 오신 고마우신 이 대통령 우리 대통령 그 이름 길이길이 빛나올 그 이름 이승만 물러가라는 구호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동국대생들은 경무대로 가자. 스크럼을 짠 동국대생들을 선봉으로 데모대는 경무대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경찰의 1차 저지선이 뚫렸고 2차 저지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경무대로 가는 마지막 3차 저지선의 코앞까지 시위대가 밀어닥쳤을 때 경찰의 총이 불을 뿜기 시작했죠. 피해 화요일 4.19의 시작이었습니다. 도처에서 사람들이 픽픽 쓰러져 갔습니다. 차마 총을 쏘기야 하랴 싶었던 군중들은 자신들을 다스렸던 권력의 야수성에 아연실색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립경찰이 국민들의 가슴을 향해 총을 쏜 겁니다. 이 와중에 한 초등학생이 쓰러졌습니다. 전한승 48년 4월 14일생 전중현씨의 이남 6녀 중 장남으로 서대문구 충정로에 살았고 수송국민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4시 20분경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국회의사당으로 행진하던 데모대와 마주치자 가방을 앞에 놓아두고 박수치며 응원했습니다. 경찰이 호통을 치자 잠깐 뒤로 빠졌다가 다시 대열 앞으로 나와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게 괘씸했던 걸까요? 전한승은 얼굴과 머리에 직격탄을 맞고 거리에 나뒹굴었습니다. 곧바로 수도의대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5시경 숨을 거두고 맙니다. 산수를 좋아하고 용감한 군인 되는 것이 꿈이었던 아이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4.19 최연소 희생자였습니다. 그렇게 4월 19일은 벼락같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경찰의 사격에 놀라고 분개한 시민들은 파출소를 습격했고 무기고에서 무기를 꺼냈습니다. 수백만 한국 남자들이 전쟁을 경험했거나 총을 쏠 줄 알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경찰과 아슬아슬한 총격전을 벌이며 맞섭니다. 4월 19일 오후 계엄이 선포되고 15사단을 주력으로 한 계엄군이 서울에 진주합니다. 경찰의 총과 계엄군의 탱크 앞에 무장시위대는 진퇴양난이 됐고 고려대학교 교정에 모여들었습니다. 무장시위대와 계엄군의 충돌이 벌어지면 극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컸죠. 여기서 한 사람이 참으로 큰 일을 해냅니다. 15사단장 조재미 준장이었죠. 출동 전에 민간인 집에 들어가지 말 것, 민간인들에게 음식을 얻어먹지 말 것,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쏘지 말 것, 명령이 있기 전에 쏘는 자는 엄벌한다는 지시를 내리고 있던 그는 궁지에 몰린 쥐 같은 살기를 내뿜고 있던 고려대학교에 부관 2명만 데리고 진입합니다. 그리고 피해 화요일 그날 죽어간 사람들의 시신 앞에서 별 달린 철모를 벗고 깊숙이 고개를 숙였죠. 계엄군 사령관이 시위대 앞에서 정중히 조의를 표한 겁니다. 이 모습에 사람들의 살기가 누그러들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버리고 연행되는 데 동의하죠. 당시 대한민국 군대가 보여준 인내와 판단은 정말 평가할 만합니다.
국민의 군대가 국민에게 총을 쏠 수 없다는 원칙을 실제로 구해냈으니까요. 탱크 위에 국민들이 올라가 만세를 부르고 군인들에게 꽃다발을 걸어주었습니다. 군인들이 만약 오늘날 버마같이 미얀마같이 총을 쏘아붙였다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어디로 흘러갔을지 모르죠.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소식을 처음 시민들에게 알린 것도 역시 15사단장 조재미 준장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4월 26일 여전히 계엄하의 서울에서 4월 19일 죽어간 고 전한승 학생이 다녔던 수송국민학생 100여 명의 시위가 벌어집니다. 고사리 손으로 어깨동무를 하고서 주먹을 불끈 쥔 아이, 눈 꼭 감은 채 뭔가 외치고 있는 아이, 겁먹은 표정으로 옆 그부를 바라보고 있는 아이, 그들의 위로 플래카드가 펄럭입니다. 그리고 그 대열에 분명히 있었음직한 한 소녀, 수송국민학생 강명희는 역시 역사의 길이 남을 시로 자신의 친구를 앗아갔던 4월 19일을 노래했습니다. 아 슬퍼요. 아침 하늘이 밝아오면은 다른박질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녁 노을이 사라질 때면 탕탕탕탕 총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침 하늘과 저녁 노을을 오빠와 언니들은 피로 물들였어요. 오빠와 언니들은 책가방을 안고서 왜 총에 맞았나요? 도둑질을 했나요? 강도질을 했나요? 무슨 나쁜 짓을 했기에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말없이 쓰러졌나요?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잊을 수 없는 4월 19일 그리고 25일과 26일 학교에서 파하는 길에 총알은 날아오고 피는 길을 덮는데 외로이 남은 책가방 무겁기도 하더군요. 나는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엄마 아빠 아무 말 안 해도 오빠와 언니들이 왜 피를 흘렸는지를. 오빠와 언니들이 배우다 남은 학교에 배우다 남은 책상에서 우리는 오빠와 언니들의 뒤를 따르렵니다. 어느 역사든 쉽겠습니까마는 우리 역사는 참으로 어렵고도 험했습니다. 1960년 4월 19일도 그랬습니다.